2022년 11월 15일 새벽 2시 17분 30초 캄보디아 포이펫 5층 건물 1층 폭도 CCTV 카메라 3번이 한 남자를 포착합니다. 김민우 29세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그의 오른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2시 17분 37초 그가 금고실 앞에 멈춰섭니다. 2시 17분 40초 그의 손이 문손잡이로 향합니다. 하지만 잡지 않습니다. 2시 17분 45초 그가 뒤를 돌아봅니다. 복도는 비어 있습니다. 2시 17분 52초 그의 손이 다시 문손잡이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잡지 않습니다. 2시 18분 3초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팀장님, 뭐 하세요? 2시 18분 7초 김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 긴급 감사건으로. 2시 18분 17초 문이 열립니다. 이 47초가 김민우의 인생을 그리고 200명 이상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그는 몰랐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그의 눈앞에는 53억 3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100달러 지폐로 가득 찬 금고. 김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인생이 바뀌어. 10억만 가져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안 돼. 들키면 죽어. 조직은 절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2시 18분 45초 김민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100달러 지폐 다발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범죄자를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남자의 탐욕이 거대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383일 전으로 돌아가서 2021년 3월 12일 서울 구로구 원룸. 김민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출 잔액 2억 3,472만 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9살, 대학 중퇴, 사업 실패,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빚. 3년 전 그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같은 시장에 진입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쇼핑몰은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김민우는 지난 2년간 5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공사장, 콜센터. 하지만 2억 원의 빚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그는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7분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알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리조트 매니저 급구. 월급 350만 원 세후. 숙식 무료 제공. 3개월 근무 후 보너스 500만 원. 항공권 제공.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 김민우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광고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의심스러운 제안.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3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김민우는 3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리조트 사진들, 직원 후기, 회사 소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단에 카카오톡 상담 버튼이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3분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1분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원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그랜드 리조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채용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은 네. 현재 매니저급 직원을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프로필 좀 여쭤볼게요. 김민우는 29세, 대학 중퇴,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사업 경험 있고 최근에는 고객 서비스 업무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완벽하시네요. 혹시 여권 있으세요? 김민우는 네, 있습니다. 상담원은 그럼 언제 출국 가능하세요? 김민우가 그게 면접은 안 보나요? 상담원은
저희는 화상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김민우가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화상 면접. 면접관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배경은 리조트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국 가능하세요? 이렇게 빨리요? 네, 급하게 필요합니다. 선불금 50만 원 입금해 주시면 항공권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선불금이요? 네, 항공권 비용입니다. 첫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김민우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만 빌려줘. 급여 받으면 바로 갚을게. 3월 20일 그는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항공권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진짜 항공권이었습니다. 보라, 진짜였어. 괜히 의심했네. 김민우는 안도했습니다. 3월 27일 출국 전날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해외 취업 결정됐어. 캄보디아 리조트? 캄보디아? 거기 위험하지 않아? 엄마, 리조트야. 관광지. 안전해. 그리고 월급 350만 원이야. 정말? 그럼 빚 갚을 수 있겠네? 응. 1년만 일하면 많이 갚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인생을 바로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자유롭게 나누는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후 2시 15분 프놈펜 국제공항. 김민우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김민우 씨.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랜드 리조트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차 이쪽입니다. 검은색 SUV. 김민우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리조트까지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정도요. 3시간이나요? 프놈펜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본사는 프놈펜이지만 실제 리조트는 포이펫에 있습니다. 포이펫. 김민우는 그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는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김민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말 리조트 맞죠? 앞좌석의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오후 5시 47분. 차가 멈췄습니다. 김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리조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장이나 사무실 같았습니다. 여기가 리조트예요? 네. 내부는 멋있습니다. 내려요. 김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이에요? 네. 여권 좀 볼까요? 등록해야 해서. 김민우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여권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깐, 왜 가져가세요?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안전하게. 걱정 마세요. 아니, 제 여권인데.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민우 씨, 여기는 해외입니다. 여권 분실하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민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 들어가요. 사장님이 기다립니다. 김민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리조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부스들이 보였습니다. 각 부스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김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40대 후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 금반지, 여유로운 미소. 김민우 씨 환영합니다. 나는 이곳의 사장입니다. 김민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리조트 아니잖아요. 사장은 웃었습니다. 리조트? 아, 그 광고. 그건 그냥 미끼였어요. 여기는 콜센터입니다. 콜센터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 거는 일. 간단해요. 스크립트 읽으면 돼요. 이건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사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런 부정적인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텔레마케팅 회사입니다. 저는 이런 일 못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키는 18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돌아가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여권은요? 김민우 씨, 현실을 이해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당신 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없죠? 어떻게 돌아갈 건데요? 김민우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불법? 여기는 캄보디아예요. 우리가 법입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제발, 저 보내주세요. 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보내줘요? 좋아요. 대신 당신이 여기 오는데 든 비용 갚으세요. 항공권, 비자, 숙소 준비, 인건비, 총 500만 원. 지금 있어요? 없죠? 그럼 일해서 갚으세요. 간단해요. 김민우는 절망했습니다. 선택지가 2개 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하나, 일을 잘하세요. 그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돈도 줍니다. 1년만 일하면 당신 빚도 갚을 수 있어요. 2, 거부하세요. 그럼. 사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은 밀림입니다. 시체 하나 묻기 좋은 곳이죠. 김민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오전 6시. 기상. 김민우는 10명이 함께 쓰는 기숙사 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곧 깰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전 7시. 조회. 50명의 직원들이 1층 로비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 한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1팀. 목표 3억. 달성 3억 2천. 우수. 박수가 터졌습니다. 2팀 목표 3억, 달성 2억 8천. 미달. 2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팀. 숫자들이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수억, 수십억. 김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수십억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신입을 소개합니다. 김민우. 모든 시선이 김민우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우는 3팀에 배치됩니다. 박 팀장, 잘 교육시켜. 네, 사장님. 30대 초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나 박 팀장이야. 따라와. 3층 작은 회의실. 책상 위에 두꺼운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자료야. 2주 안에 다 외워야 해. 김민우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제1장. 피해자 심리 파악. 노인. 권위의 약함. 불안감 높음. 중년. 가족 보호 본능 강함. 청년. 돈에 민감함. 제2장. 시나리오별 대응. 검찰 사칭. 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납치 사칭. 제3장 거절 대응 화법. 아니에요, 고객님. 확인만 해보세요. 바빠요. 2분만 시간 내주세요. 중요합니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면 제가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김민우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런 거 못합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못해? 네. 이건 범죄잖아요. 박 팀장이 김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새끼야. 여기서 못한다는 말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 죽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대답해. 알겠습니다. 좋아. 이틀 안에 이거 다 외워. 모레 테스트 본다. 못 외우면. 박 팀장은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김민우는 48시간 동안 매뉴얼을 외웠습니다.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문장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노인들이 울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내 돈 돌려줘. 박 팀장 앞에서 시나리오를 연기했습니다. 자, 시작해. 나는 70대 노인이야. 김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뭐? 금융감독원? 무슨 일이에요?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고객님은 피해자십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롤플레이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후. 통과. 내일부터 실전이야. 실전이요? 그래. 진짜 전화 거는 거. 떨려? 네. 걱정 마.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져. 한 달 지나면 아무 느낌 없어. 박 팀장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떨었어. 근데 지금은 하루에 100통도 거뜬해. 오전 9시. 김민우는 부스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전화번호 목록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 옆 부스에서는 다른 직원이 능숙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합의금이 급히 필요합니다. 김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팀장이 뒤에 섰습니다. 뭐해? 시작해. 저 못하겠어요. 박 팀장이 김민우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3초 안에 시작 안 하면 맞는다. 하나, 둘. 김민우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투, 투, 투. 여보세요? 노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박 팀장이 김민우의 등을 세게 쳤습니다. 김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 무슨 일이에요? 고객님이 계좌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스크립트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김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팀장이 폭발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못해? 좋아. 박 팀장이 김민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일어나. 따라와. 지하 1층 작은 방. 김민우는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멍투성이었습니다. 이 새끼도 말 안 들었어. 둘이 같이 교육받아.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후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김민우는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얼굴에, 배에, 등에. 다른 남자도 맞았습니다. 5분간의 폭력. 일하기 싫으면 나가. 죽어서. 문이 닫혔습니다. 김민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형, 괜찮아요? 너는? 저는 3일째예요. 매일 맞아요. 전화 못 걸어서. 도망칠 수 없어?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형이 도망쳤어요. 3일 만에 잡혔어요. 그 형,
지금 병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김민우는 절망했습니다. 2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일할 거야, 말 거야. 김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일하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김민우는 다시 부스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내 계좌가? 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어떡하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김민우는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15분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노인이 의심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만족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계속해. 김민우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 20통, 30통.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37분. 김민우는 4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 40대 정도. 고객님, 금융감독원 김철수 검사입니다. 김민우는 이제 거짓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대출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사기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객님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십니다. 그럼 어떡하죠?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김민우는 그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모든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공범? 안 돼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조치를 취하면 괜찮습니다. 30분간의 대화. 김민우는 여성을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지금 ATM 앞에 계십니까? 네. 여기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이건 임시 안전 계좌입니다. 얼마요? 지금 고객님 계좌에 있는 전액입니다.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그거 제 생활비인데. 고객님 지금 선택하세요. 500만 원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 침묵. 보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송금 완료 소리.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안전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민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의 생활비 500만 원을 훔쳤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기뻐했습니다. 첫 성공. 축하해. 오늘 저녁 고기 먹자. 김민우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김민우는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공률도 올라갔습니다. 100통 중 서너 건. 하루 평균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팀 내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만족했습니다. 민우야, 너 진짜 소질 있어. 계속 이렇게만 하면 3개월 후에 팀장 시킬게. 김민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7월 말 김민우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50만 원. 350만 원 아니었어요? 그중 100만 원은 빚 갚는 거야. 항공권, 숙소비, 기타 비용. 총 500만 원 빚졌잖아. 그럼 5개월이면 다 갚는 거네요. 그렇지. 그 후에는 전액 받을 수 있어. 김민우는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출회사에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 일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민우는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20명의 직원을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신입들을 교육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받았던 그 교육. 자,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야. 두려움을 이용해. 불안감을 키워. 신입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양심에 안 걸려요? 김민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양심? 여기서 양심 얘기하면 맞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해. 숫자 게임이야. 6개월 전에 자신과 정반대였습니다. 김민우는 완전히 조직에 동화되었습니다. 김민우의 팀은 조직 내 1위였습니다. 한 달에 평균 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사장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 조직에서 가장 뛰어난 팀장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너스 200만 원 줄게. 계속 잘해봐. 200만 원. 김민우는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팀이 번 4억 원 중 자신의 몫은 700만 원. 1.75%.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사장과 간부들의 주머니로. 김민우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왜 저들이 대부분을 가져가지? 어느 날 김민우는 우연히 사장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지난달 수익이 50억이야. 이 중 20%는 중국 본사로, 30%는 운영비로, 나머지 50%가 우리 몫이지. 25억 원. 조직의 핵심 인물 1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김민우는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팀이 그 50억 중 4억을 벌었습니다. 8%. 하지만 자신이 받은 것은 700만 원. 4억의 1.75%. 불공평했습니다. 그날 밤 김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데 저들은 편하게 앉아서 돈을 가져가지?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우는 조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어디에 보관되는가? 언제 이동하는가?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탐정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김민우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 나왔습니다. 1층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몰래 계단으로 내려가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회계팀 직원 2명이 큰 가방들을 들고 금고실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30분 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게 돈이구나. 목요일 새벽에 본사로 송금하는구나. 첫 번째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민우는 관리자 권한으로 회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시스템을 뒤졌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화요일 각 팀 수금 완료, 금고 보관. 목요일 새벽 본사 송금. 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약 30시간. 그 시간 동안 모든 돈이 1층 금고실에 보관되었습니다. 액수는 평균 50억 원. 김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우는 CCTV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보안팀에 접근했습니다. 최근 CCTV 오작동이 잦아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안팀장은 의심 없이 권한을 주었습니다. 김민우는 모든 CCTV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곳의 사각지대, 금고실 옆 비상계단, 건물 뒤편 주차장, 후문 근처 쓰레기장. 완벽했습니다. 김민우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제가 밤에 새 직원들 교육하겠습니다. 밤 11시, 그는 1층을 정찰했습니다. 금고실 앞에 경비원 1명. 새벽 2시, 교대 시간 15분 동안 경비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김민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같은 층의 이성호를 관찰했습니다. 이성호 32세. 팀원급.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받는 거야? 불공평해. 완벽한 불만이었습니다. 10월 5일 밤 김민우는 이성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형, 담배 한 대 피울래요? 그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했습니다. 형,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그동안 얼마나 벌었어요? 월급? 총 4천만 원 정도. 형이 만든 수익은? 글쎄, 한 20억? 20억 중 4천. 0.2%네요. 이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근데 어쩌겠어. 여기가 그런 곳인데. 김민우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그 불공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면. 이성호가 김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1층. 거기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모르지. 근데 왜? 김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억. 이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50억이 거기 있어요. 너 지금 미쳤어. 미쳤을 수도 있죠.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어떻게? 김민우는 3주간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경비 교대 시간, 탈출 루트. 이성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들키면 죽어. 안 들켜요.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계획이 완벽해도 변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김민우가 이성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노예처럼? 이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요. 10억만 가져가요. 50억 중 10억. 나머지 40억은 그대로 두고. 10억. 둘이 나누면 5억씩? 아니요. 한 명 더 필요해요. 셋이 나누면 3억씩. 누구? 박준혁. 형 알죠? 박준혁, 27세. 체력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때 필요했습니다. 준혁이? 걔는 괜찮을까? 제가 테스트해 볼게요. 일주일 후 박준혁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 하나의 목표. 첫 번째 회의. 세 사람은 옥상에 모였습니다. 새벽 1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민우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에게는 30일이 있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에 실행합니다. 왜? 11월 15일. 금고 비밀번호가 매달 1일에 바뀝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했어요. 11월 비밀번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100% 확실해? 90%. 10%의 실패 확률이 있다는 거네? 네. 하지만 백업 플랜이 있어요. 김민우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플랜 A. 비밀번호 입력. 김민우가 금고실 진입. 예측한 비밀번호 입력. 성공 시 10억 원 탈취. 플랜 B. 비밀번호 실패 시 경비원에게 긴급 감사 핑계. 경비원이 금고 열게 함. 서류 확인하는 척하며 돈 가방에 넣기. 플랜 B가 더 위험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플랜 A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탈출은?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담당해요. 후문으로 나가서 200m 지점에 택시 대기. 택시 타고 국경으로. 택시기사는? 제가 이미 물색했어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믿을 수 있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김민우는 야간에 금고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팀장님, 왜 여기 계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아, 서류 좀 가져가려고. 무슨 서류요? 회계 서류. 내일 아침 회의 준비해야 해서. 경비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통과. 이성호는 회계팀 직원과 술을 마셨습니다. 야, 너 매주 목요일마다 야근하더라. 힘들지? 응. 본사 송금 때문에. 정확히 몇 시에 하는데? 새벽 3시. 왜 하필 새벽에? 사장님 지시. 이유는 모르겠어. 정보 확인 완료. 김민우는 지난 6개월간의 비밀번호를 분석했습니다.
5월 52,428, 6월 62,934, 7월 73,540, 8월 84,146, 9월 94,752, 10월 105,358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두 자리 월 5, 6, 7, 다음 두 자리 24, 29, 35, 40, 46, 52, 5씩 증가. 아니다. 5, 6, 5, 6, 6. 다시 분석했습니다. 24 더하기 5는 29, 29 더하기 6은 35, 35 더하기 5는 40, 40 더하기 6은 46, 46 더하기 6은 52. 패턴 5, 6, 5, 6, 6.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위는 있었습니다. 11월은 52, 5 또는 52, 6, 즉 11만 5,257 또는 11만 5,258, 50% 확률. 김민우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를 분석했습니다. 28, 34, 40, 46, 52, 58. 모두 짝수. 그리고 6씩 증가. 다음은 58 더하기 6은 64. 따라서 11월 비밀번호는 11만 5,264 또는 11만 5,364. 김민우는 11만 5,264에 베팅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세 사람은 전체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김민우, 금고실 진입 2시 15분. 이성호, 복도 감시 2시 10분부터. 박준혁, 후문에서 대기 2시부터. 시뮬레이션 시간 18분. 18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18분? 가능해? 가능해야 해요. 경비 교대가 2시부터 2시 15분까지예요. 우리에게는 15분밖에 없어요. 너무 빡빡한데? 그래서 리허설이 필요해요. 3번을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 23분, 두 번째 20분, 세 번째 17분.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김민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오전, 평범한 하루. 김민우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이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성호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다. 오후 7시, 박준혁이 김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택시 확인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옥상에서 봐요. 김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확인합니다. 2시부터 작전 개시. 이성호 형은 2시 10분부터 2층 복도에서 감시. 준혁이는 2시 정각에 후문으로 나가서 택시 확인. 저는 2시 15분에 금고실 진입. 2시 20분에 후문에서 합류. 질문? 없었습니다. 그럼 2시간 후에 봅시다. 세 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민우는 기숙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시. 1시간 남았습니다. 김민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주머니에 작은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11만 5,264.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완벽하게 준비했어. 김민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층에서 이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성호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민우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 복도. 경비원 교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경비원이 도착했고 기존 경비원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기존 경비원이 떠났습니다. 새 경비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우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0분. 10분만 더 기다려. 경비원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5분의 기회. 김민우는 움직였습니다. 금고실 앞. 그는 비밀번호 패널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1만 5264. 숫자를 눌렀습니다. 1, 1, 5, 2, 6, 4. 삑. 빨간불. 실패. 김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1만 5364였나? 다시 눌렀습니다. 1, 1, 5, 3, 6, 4. 삑. 빨간불. 또 실패. 김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패턴이 틀렸어? 불가능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플랜 B로 전환. 오전 2시 14분. 플랜 B. 김민우는 금고실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아,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감사 요청이 왔어요. 장부 확인해야 해서요. 핸드폰을 꺼내 위조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은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김민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경비원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민우는 숫자를 암기했습니다. 1, 1, 5, 2, 7, 0. 11만 5270이었구나. 패턴이 약간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2시 17분. 금고실 안. 김민우는 금고실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100달러 지폐 다발이 선반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53억 원. 김민우의 머릿속에서 탐욕과 이성이 싸웠습니다. 10억만. 계획대로 10억만.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밖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금방 끝나요.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50개, 60개, 70개, 100개. 정확히 10억 원.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더 가져갈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계획대로 10억만. 김민우는 가방을 들고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우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김민우는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이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후문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후문 앞. 김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삑, 삑, 삑. 알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알람을 해제했는데 김민우도 당황했습니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뛰어. 세 사람은 후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건물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 택시까지의 거리.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김민우, 이성호, 박준혁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잡아.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김민우의 가방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10kg의 현금. 형, 빨리.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50m. 택시가 보였습니다.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차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m. 타. 세 사람은 택시에 뛰어 올랐습니다. 출발해요. 택시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SUV 세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최대한 밟고 있어요. 택시 기사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SUV가 바짝 붙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세 사람은 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미쳤어. 총 쏘잖아. 이성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택시 기사가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SUV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김민우가 외쳤습니다. 택시가 우회전했습니다. 또 다른 골목. 좌회전, 우회전, 직진.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며 추격자를 따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추격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 박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경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길로 가면 1시간이요. 1시간. 너무 길었습니다. 조직은 이미 모든 경로를 봉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국경까지 30km 남은 지점. 앞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알았지? 이성호가 경악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기사가 울먹였습니다. 김민우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조직이 기사의 가족을 협박한 것입니다. 내려요. 빨리. 세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밀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차문 여는 소리, 발소리. 저쪽이야. 쫓아. 어둠 속의 밀림. 세 사람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섰어.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좌우로 흩어져. 김민우의 지시에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추격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김민우는 가방을 들고 계속 달렸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김민우는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의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10억 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 가방 버려. 저 멀리서 이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우는 망설였습니다. 3초. 탐욕과 생존 본능이 싸웠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김민우는 결정했습니다. 가방을 개울과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김민우는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나눠서 찾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민우는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터에서 이성호와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형, 민우야.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박준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성호가 물었습니다. 가방은?
김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렸어. 뭐? 추격당할 때 버렸어. 안 그러면 잡힐 것 같았어. 침묵. 박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억. 다 날렸어? 미안해. 이성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그럼 우리 뭐하러 이 짓 한 거야? 살기 위해서였어. 돈보다 목숨이 중요해. 목숨? 우리 목숨은 이미 끝났어. 조직이 우리를 절대 놔두지 않을 거야. 이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돈을 훔쳤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 자체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밀림을 헤매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 10여 채가 있는 작은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모르겠어. 근데 캄보디아인 것 같아. 아직 국경 못 넘었단 말이야?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김민우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크메르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우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Help us? We need to go to Thailand.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200달러가 있었습니다. 100달러 지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태국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분 후 남자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그는 조금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You want Thailand? Yes. Can you help us? Money? How much? 젊은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500달러. 김민우는 계산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진 돈을 합치면 600달러. 오케이. 500달러. 젊은 남자는 세 사람을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세 대의 오토바이. 밀림 속 좁은 길을 따라 2시간을 달렸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위험한 경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작은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타일랜드. 대여. 젊은 남자가 개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태국이에요? 예스. 세 사람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캄보디아를 벗어났습니다. 태국 땅. 우리 해냈어.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첫 식사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방콕으로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자. 대사관? 우리 범죄자인데? 그래도 한국 국민이야.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조직이 여기까지 찾아올까? 이성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손은 상상보다 길다는 것을. 세 사람은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8시간의 긴 여정. 버스 안에서 김민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잃었어. 하지만 살았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2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도 조직의 손에 죽는 것보단 나아. 김민우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검찰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조직의 정보, 핵심 인물, 운영 방식, 자금 흐름.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그것만이 그가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방콕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내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찾자. 오늘은 쉬고 내일 대사관 가자.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1박에 300밭. 좁은 방, 딱딱한 침대, 고장난 에어컨.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편히 잘 수 있겠다. 박준혁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성호도 누웠습니다. 김민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콕의 밤 풍경. 네온사인, 차량, 사람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쉬웠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부사장과 핵심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김민우 일행은 태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얼마를 가져갔어? 10억. 아니, 실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뭐? 추격 과정에서 김민우가 가방을 버렸습니다. 개울과 바위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10억 전액 회수. 사장은 웃었습니다. 바보 새끼. 10억 들고 도망치다가 결국 빈손으로 도망쳤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찾아내. 그리고 죽여. 네. 아니, 잠깐. 사장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죽이지 마. 잡아와. 본때를 보여줘야 해. 다른 놈들이 감히 배신할 생각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부사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국 쪽 협력자에게. 형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한국인 3명 찾아주세요. 무슨 일인데? 우리 돈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얼마? 10억. 전화 너머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억? 그건 큰 돈인데. 사진 보내. 부사장은 김민우, 이성호, 박준혁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방콕 쪽 게스트하우스, 호텔 전부 뒤져주세요. 발견 시 포상금 5만 밭. 알겠어. 찾으면 연락할게.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3명 찾음. 사진 첨부. 발견 시 포상금 5만 밭. 주인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층 203호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체크인한 한국인 3명.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주인은 망설였습니다. 5만 밭. 약 170만 원. 게스트하우스 한 달 수입이었습니다. 주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 게스트하우스 203호에 있습니다. 김민우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 눈빛, 분위기, 조직 사람들이야. 김민우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야, 일어나. 이성호와 박준혁을 깨웠습니다. 뭐야? 조직이 찾아왔어. 빨리. 3사람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3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비상계단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박준혁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문이 부서졌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옥상에 올라온 순간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상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로 넘어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뒤에서 남자 4명이 올라왔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민우 씨, 이성호 씨, 박준혁 씨. 맞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싫어.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가면 죽는 거 뻔하잖아. 리더가 웃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싶으실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고문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는 옥상 가장자리를 봤습니다. 3층 높이.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우야, 설마. 이성호가 김민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은 옥상 가장자리로 달렸습니다. 잡아. 남자들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세 사람은 뛰어내렸습니다. 3층 높이 약 10m. 아래는 좁은 골목.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쿵. 김민우가 쓰레기 더미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에 충격이 왔지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호도 떨어졌습니다. 어깨를 다쳤지만 일어났습니다. 박준혁은 잘못 떨어졌습니다. 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다리가 부러졌어. 위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김민우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박준혁을 두고 가거나 함께 잡히거나. 형들, 가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나 두고 가요. 빨리. 안 돼. 가라고. 셋 다 죽을 순 없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민우는 이성호를 잡았습니다. 가자. 준혁이를. 갈 수 없어. 가자.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들, 살아. 30초 후 남자들이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을 발견했습니다. 한 놈 잡았다. 나머지는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둘로 나눠. 2명은 쫓고 2명은 얘 데리고 차로.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우와 이성호는 방콕 뒷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2명의 추격자가 따라왔습니다. 골목, 또 골목. 미로 같은 방콕 뒷거리. 10분을 달렸습니다. 김민우의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성호는 어깨 부상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형, 빨리. 못하겠어. 너라도 가. 안 돼. 김민우는 이성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앞에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김민우는 결정했습니다. 저쪽으로. 두 사람은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빵, 빵. 경적 소리.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로 달렸습니다. 헬프 어스? 김민우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워츠롱. 플리즈 헬퍼스? 데알 트라인 투 킬러스? 김민우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추격자 2명이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을 보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Who are you? 패스포트? We don't have passports. They stole them. 일리걸? 김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Come with us?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조직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민우와 이성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Name. 김민우. 이성호.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Why no passport? 김민우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We were trafficked to Cambodia. Post to work. We escaped. 경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트래피케드, what work, 폰 스캠 보이스 피싱.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wait here. 경찰이 나갔습니다. 30분 후 다른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단 경찰이었습니다. I'm detective 섬차이. Tell me everything. 김민우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속아서 간 것, 보이스피싱 조직, 탈출 시도, 추격. 하지만 한 가지는 숨겼습니다. 10억 원을 훔치려 했다는 것.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just want to escape. That's all. 디텍티 섬차이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You will be detained for illegal entry. Then deported to Korea how long? Maybe 2 and 3 months?
2 내지 3개월. 태국 구치소에서. 하지만 적어도 살았습니다. 김민우와 이성호는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좁은 방에 20명 이상이 갇혀 있었습니다. 더웠고 냄새가 났으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민우야. 이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김민우는 천장을 보며 답했습니다. 한국 가면 감옥 가겠지. 얼마나? 모르겠어. 5년, 10년. 우리가 한 일 생각하면 그래도 살았잖아. 응, 살았어. 준혁이는? 박준혁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직에 잡혔습니다. 그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버렸어. 이성호가 울먹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셋 다 죽을 순 없었어. 알아. 근데 그래도 김민우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김민우는 경찰에게 요청했습니다. Can I contact Korean Embassy? 오케이. 애프터 런치. 오후 1시. 김민우는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번호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김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김민우, 생년월일 1993년 3월 15일, 여권 번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민우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심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사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우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정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박 형사가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 면담실에서 김민우와 이성호를 만났습니다. 김민우 씨, 이성호 씨. 저는 박 형사입니다.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형사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국 경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불법 노동을 강요받았다고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민우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캄보디아 도착, 여권 압수, 강제 노동.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숨겼습니다. 10억 원 탈취 시도. 박 형사는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피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민우는 망설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네. 처음에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순응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는 1년 9개월. 이성호 씨는 1년 반. 피해 규모는? 김민우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팀만 해도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네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면 기소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협조하는 겁니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검찰에 협조하면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 참작받을 수 있나요? 그건 정보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몇 년은 감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민우는 생각했습니다. 10초, 20초.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박 형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공식 진술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일하던 건물에만 500명 정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비슷한 건물이 최소 5개 이상 있습니다. 박 영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00명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태국, 라오스에도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김민우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EO, 부사장, 팀장, 일반 직원. 각 층의 역할, 보고, 체계, 성과 관리 시스템. CEO의 이름은? 최민석, 48세. 한국에서는 IT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고급 빌라. 정확한 주소는 USB에 저장해뒀습니다. USB? 김민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탈출하기 전에 준비한 겁니다. 조직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박 영사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조직도, 핵심 인물 명단과 사진, 운영 매뉴얼, 회계 기록, 일부 한국 내 공범 명단, 자금 흐름 다이어그램, 모든 것입니다. 박 영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네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제 생명보험이에요. 박 영사는 이해했습니다. 김민우가 왜 이 정보를 준비했는지, 그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가라는 것을. 이 정보를 한국 검찰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조직이 여기까지 손을 뻗칩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 검사는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긴급,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 정보, 첨부 파일 USB 스캔 데이터. 박 검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광이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큰 건입니다.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확실해? 100% 확실합니다. 내부자 제보입니다. 좋아. 즉시 수사팀 꾸려. 그리고 국제 공조 요청해. 캄보디아, 태국 모두. 네. 박 검사는 밤을 새워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김민우와 이성호는 방콕 외곽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곳에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방에 50명 이상. 다양한 국적의 죄수들. 태국인, 미얀마인, 캄보디아인, 그리고 몇 명의 한국인. 김민우는 한국인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까? 어느 날 점심시간. 김민우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 문신이 가득한 팔. 야, 너 새로 온 놈이지? 네. 어디서 왔어? 방콕이요. 원래 어디 살았는데? 서울이요. 서울 어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우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여기 들어왔어? 불법 체류요. 불법 체류? 뭐 하다가? 그냥 일하다가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 무슨 일? 김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김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어디였더라? 남자는 김민우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너 포이펫에서 일했지? 김민우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전 방콕에서. 거짓말하지 마. 나도 거기서 일했어. 3층에서. 너 팀장이었잖아? 끝났습니다. 들켰습니다. 남자는 뒤돌아서 다른 한국인들을 불렀습니다. 야, 얘들아. 여기 포이펫 배신자 있다. 순식간에 5명의 한국인이 모여들었습니다. 배신자? 응.
얜 김민우야. 조직 돈 훔치고 도망친 놈. 김민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잘못 알긴. 소문 다 들었어. 10억 훔치려다 실패했다며? 나는. 조용히 해. 오늘 밤 재미있겠네. 소등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우는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윽. 일어나, 개새끼야. 김민우는 끌려나갔습니다. 화장실 쪽. 거기서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돈 훔친 새끼가 어딜 감히 여기까지 왔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에, 배에, 옆구리에. 김민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사장님한테 연락했어. 포상금 받는다. 얼마? 10만 밭. 이 새끼 때문에. 오, 괜찮네. 폭력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민우는 의무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신이 아팠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갈비뼈 2개금, 코뼈 골절, 전신 타박상. 누가 이렇게 했어요? 김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심한 보복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 형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다쳤습니까? 조직이. 여기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방 수용을 요청하겠습니다. 독방이 있나요? 제한되어 있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독방은 중범죄자나 위험 인물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김민우는 일반 수용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폭행. 김민우는 매일 아침 멍투성이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이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민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 제발. 제발. 조직 돈 훔칠 때는 제발 안 했잖아?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나냐? 한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만든 즉석 칼. 오늘은 끝장을 보자. 칼이 김민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기 뭐 하는 거야? 교도관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김민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국 검찰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김민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박현수 검사가 답했습니다.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1개월은 걸립니다. 1개월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검사는 태국 당국과 협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민우와 이성호 추방 결정. 2023년 2월 23일 인천공항입니다. 김민우와 이성호는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 5시간. 한국 땅. 2년 만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우 씨, 이성호 씨.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박현수 검사입니다. 네. 사기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조사실. 김민우는 박현수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김민우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가치 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럼 저는 양형에 참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식 진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민우는 7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캄보디아 도착, 강제 노동, 그리고 10억 원 탈취 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조직의 금고를 털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탐욕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김민우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 리허설, 실행, 실패. 박 검사는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치밀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계획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무엇입니까? 후문 알람. 당신은 알람을 해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백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만약 그 알람이 안 울렸다면 아마 태국 국경을 넘어서 어디론가 도망쳤겠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겁니다.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우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캄보디아, 태국, 3국 합동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목표, 조직 전체 소탕, 2023년 5월 17일, 작전 개시, 새벽 5시, 동시다발적 단속, 캄보디아 포이펫, 200명 체포, 태국 방콕, 67명 체포, 한국 서울, 17명 체포, 공범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최민석 CEO 인천공항에서 체포.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박 검사는 김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정보 덕분입니다. 김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조직, 2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배신한 건가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김민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민우의 첫 공판.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 규모만 최소 30억 원. 피해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70대 노인. 재판장님, 저 사람 때문에 제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검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협조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 돈은 어떡하고요? 재판장이 김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민우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피해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힘들게 모은 돈을 잃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공한 정보로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잡히고 더 많은 피해가 예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이를 통해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를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성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우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024년 교도소 안에서 김민우는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 매주 수요일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저는 이 범죄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압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 월 3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한수감자가 질문했습니다. 형은 10억을 훔치려다 실패했잖아요. 후회해요? 김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성공했다면 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 겁니다. 조직에 쫓기면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제 죄를 인정했고 속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민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 국제 공조 작전 당시 조직의 비밀 감금 시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영구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박준혁도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리 장애와 조직의 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김민우는 박준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그날 밤 너를 두고 간 것.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우리 모두 살았어. 그것만으로 감사해. 박준혁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이 한 선택이 맞았어요. 저 때문에 셋 다 죽을 수는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재활 치료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형도 힘내세요. 김민우는 출소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소 후 할 일들, 피해자들에게 배상합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가 벌 수 있는 만큼은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강사로 일합니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전국을 돌며 강의할 계획입니다. 동남아 강제노역 피해자 구출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김민우 씨,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요? 당신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흥미롭습니다. 김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이야기를 미화하지 마세요. 저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고? 쉬운 돈은 없다는 것, 범죄는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탐욕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 김민우는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 10억 원의 교훈. 나는 10억 원을 훔치려 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구원했다. 돈을 성공적으로 훔쳤다면 나는 지금 어디선가 도망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조직에 쫓기며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실패했기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5년의 징역.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2년간 수백억을 편취하는 일에 가담했다. 수천 명의 인생을 파괴했다. 그 죄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노력할 것이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한다. 쉬운 돈을 좇지 마라. 해외 고수익 취업, 투자 보장, 빠른 부자. 모두 거짓이다. 범죄는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을 조심하라. 나는 월 50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10억을 원했다. 그 탐욕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속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김민우. 2026년 1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막 보신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남아 콜센터에 갇혀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은 사기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김민우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 하나라도 깨달음을 주었다면, 단 한 분의 부모님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이 이 경고를 확산시킵니다. 여러분의 알림 설정 하나가 다음 영상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